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석 후보자가 가지고 계신 강점 중에 현안 해결 아주 빠르게 하는 능력, 그리고 갈등 중재 조정 능력 부분을 저희 당에서는 굉장히 좀 높이 평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의 역할 중에 그 부분이 있어서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갈등이 워낙이 많기도 하고 점점 더 그것이 그 양도 많아지고 질로서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갈등과 관련한 경제적 비용 분석을 국무조정실에서 한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최근 7년간만 보십시오.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서 낭비된 경제적 비용이 총 2,130조 원입니다. 이게 평균 그러면 매년 304조 원에 해당된다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1년 예산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경제적 비용을 우리가 사회적 갈등에 사실은 쏟아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국무조정실은 집중관리 갈등 과제들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때부터인데요. 사회 갈등이 좀 많은 것들을 집중관리 대상이 되는 것들을 선정해가지고 관리하자라고 하는 건데 뭐 과제별로 보면 집중관리 대상이 있고 계속관리 대상이 있고 또 사후관리 대상이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집중관리 갈등 과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2017년부터 과제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 해 끝나지 아니하고 2년 연속 계속 갈등 관리 과제로 선정된 경우가 54건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는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한다. 군공항 이전, 방구대 암각화 보존. 그러니까 이런 과제는 2017년부터 해서 아직까지도 그냥 집중관리 갈등 과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군공항 이전이나 이런 것들은 해결책이 완전히 담보되지 않는 한은 과제로 선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한데 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집중관리 과제로 설정만 하고 좀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노력은 좀 기울였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국무조정실이 갈등관리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좀 제대로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이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연장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인체용 의약품 동물병원 직공급 뭐 이런 문제인데 제목만 들어도 이해관계 당사자가 많겠구나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아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당시 국무조정실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 당사자들을 조정하고 조율하고 하라고 하는 게 그 역할인데 실제는 갈등을 풀어주지는 아니하고 어깨 대변만 하다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건 안 하니만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그 조정위원회를 꾸려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가해기업이라고 하는 데서 피해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조정 금액을 내라고 하는 것을 출연을 하겠다. 그런데 이후에 조정 이후에 아주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도 어떤 피해가 발생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정도는 정부가 좀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당시 국무조정실에서 기재부가 이걸 반대하지 않아서 동의하기 어렵겠다. 그 어렵게 조정의 합의에까지 이르는 것을 기재부가 조금 반대하는데요 라고 해서 결국은 무의로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연간 304조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후보자께서는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 의장 시절에 좀 지지부진했던 1,000원의 아침밥 있습니다. 이것을 민주당 지자체장 재정지원 협조 요청을 2023년 3월 31일 날 하셨고요. 그리고 바로 그 이후에 4월 5일 날 서울대 총장 명담을 통해서 1,000원의 식사를 논의하고 학생 식당을 시찰하고 그리고 당정 협의를 실시해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거 발표를 4월 9일 그야말로 정광석화처럼 이것을 해결해낸 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조금 사회적으로 가슴 많이 아파했었던 전북 무주에서 있었던 장애인 학대 사건이 있습니다. 하은의 집에서 발생한 것인데요. 이것도 피해자 관점에서 전장현과 대책이 전북도 합의를 이끌어내서 전라북도 장애인의 탈시설을 추진했고 무주 하은의 집에 대해서 민간 합동 조사를 즉각 집행하게 만드는 등 대책을 갈등 과제를 굉장히 빠르게 정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가 총리로 취임을 한다면 이렇게 산적해 있는 사회 갈등 과제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추진력
그다음에 현안을 제대로 피해자의 관점과 더불어서 갈등의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는 사람들과 충분하게 대화해서 잘 해결해낼 것이다, 조율해낼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국무조정실이 정말 국무조정실로서의 제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 우리 사회적 갈등 관리에 대해서 후보자의 포부나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어떠한 정부가 돼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대통령님과 대선 기간 오래 전부터 말씀을 나눴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는 세상이 내려먹이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 협약 국가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잘못 하나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숫자 2,000명을 가지고 의대생 문제로 모두를 괴롭게 만든 것이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갈등을 해결하되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그것을 사회 각계각층의 합의와 협약에 의한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서유럽의 또는 북유럽의 복지국가 이후에 지금에 맞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갈등 해결은 가급적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미제는 빨리 판단해서 도저히 안 될 것은 미제로 남겨두고 그리고 새로운 과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저는 총무실 산하에 있는 위원회들을 보면서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면 정부에 있는 많은 위원회들 중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속도전을 통해서 할 일은 빨리 끝내고 안 될 부분은 못한다고 하고 그리고 새로운 과제를 부상시켜서 정리해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계곡 문제 등으로 성과를 봤던 이재명 스타일의 성과적 접근법에 맞는 새 정부의 취지에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정혜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천원의 아침밥, 전세사기법, CCTV 또는 장애인 관련한 것들을 다 제가 비교적 그 당시에는 여야가 조율해서 풀어내는 접근법을 취했었습니다. 앞으로 총리가 되면은 그러한 데서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